방송대학 TV.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행복한 나라일까요? 2017년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우리나라를 집단 자살 사회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7입니다. 원래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합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이라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OECD 평균은 1.7이거든요. 그래서 OECD에서는 1.7을 저출산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018년 현재 0.98까지 떨어졌습니다. 1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아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지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4.3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요,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인데요. 이거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자살 공화국이 되어 있죠. 국민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들은 행복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요,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의 날 3월 20일인데 이 날을 맞이해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여기 보면요, 행복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겠죠. 그러면 행복 점수를 산출하는데 6가지 지표가 사용되거든요. 제가 이 6가지 지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이 행복한 거, 확실한 것 같죠? 자, 두 번째는요,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경제만 성장해가지고는 안 돼요. 복지와 분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 분배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경제는 성장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건강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5년이나 짧아요. 세 번째가 사회적으로 서로 지지해주는 사회적 지지인데요. 이것은 성자가 독식하는 시장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낮아요. 사회적 지지가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려면 서로 연대하는, 연대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지표는 내 삶을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선택합니까?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려면 부모를 잘 만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그럼 보통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 이걸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극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돕는 거죠. 약자를 도우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서로 연대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런 사회의 제도적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부패지수입니다. 성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죠. 서로 돕는 연대의 질서가 잘 갖춰져 있으면 부패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56개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네, 핀란드가 1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덴마크였고요. 3등이 노르웨이, 4등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가 있고,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7등했습니다. 그래서 7등 안에 북유럽 나라가 5개가 포함되어 있죠. 뭔가 신기하죠.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 조사에서 초강대국은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나라죠? 미국과 영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이 나라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국민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국민의 행복 수준은 비교적 낮아요. 한번 보십시오. 영국은 15등 했고요. 미국은 세계 넘버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19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58등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4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북유럽의 5개 나라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은요, 경제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또 복지 분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가 바로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좀 교훈을 얻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복지의 비중만 큰 것이 아니라 성능 좋은 성장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정체된 복지국가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복지국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싱크탱크에서 이런 나라, 북유럽 모델을 역동적 복지국가 유형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움을 얻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모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북유럽 모델에서 경제 성장을 잘 하는데 이 성장은 양극화 성장일까요? 포용적 성장일까요? 포용적 성장이에요. 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과 분배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성장을 하더라도 양극화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부자는 자꾸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이게 양극화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극화 성장이 좋아요? 포용적 성장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일어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북유럽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북유럽에서 이렇게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를 찾아보니까 복지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편적 복지예요. 국민 모두에게 복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안전망이 튼튼한 거죠. 또 하나는 적극적 복지예요. 적극적 복지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잖아요. 소극적인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현금 주고 마는 게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 복지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워줘요. 기술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또 일자리를 알려다 줍니다. 일자리를 연계해주죠.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여성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세금을 내고 그리고 또 누구나 복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복지는 사람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이 나라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나라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어느 집에 태어나든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능력을 키워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국가가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우리 세금 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요. 진짜로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얼만큼 복지를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 즉 GDP죠.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저 북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30%나 복지에다 씁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벌어놓은 총 생산액의 30%를 복지에다 써버려요. 그러면 OECD 국가들 평균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22%입니다. 많이 쓰죠, 그거보다. 우리는 11%예요. 우리는 OECD 평균의 딱 절반만 쓰고 주요 북유럽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입니까? 복지 후진국입니까? 복지 선진국이라고요? 복지 후진국이죠. OECD 평균의 절반, 북유럽 나라들의 거의 3분의 1밖에 복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나라들은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해요. 복지 많이 주면 일하고 싶을까요? 일 안 하고 싶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하고 싶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복지를 많이 주면 다들 배짱이가 된다고.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복지라면, 나의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라면, 그렇다면 이 복지는 굉장히 생산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지예요.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능력이 탁월해져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나라는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기업들도 그리로 많이 가요. 좋죠? 그리고 이 나라에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에 임금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에는요,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아요. 우리가 67%거든요, 고용률이. 이 나라 고용률은요, 78%입니다. 여성 고용률은요, 우리나라가 56%인데 이 나라는 77%예요. 우리보다 20%포인트가 더 높아요. 남녀가 공이 똑같이 일을 해요. 이런 나라가 저는 이제 바람직한 나라다. 자,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사회수당 제도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호주머니에 돈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게을러지지도 않아요. 의료라든지 병원 가는 거 있죠. 요양 서비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 드는 거 있죠. 보육, 교육,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가 보편적으로 다 이 재정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운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행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국가가 기회를 주니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국가가 또 기회를 또 줘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많이 확대가 되겠죠.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역동적 복지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연대가 제도화되어 있고 사회 공공성의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이 높아요. 신뢰하는 마음이 높으니까 부패를 해요, 안 해요? 부패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 성장에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사회에 살면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세금을 잘 내고 싶어 하니까 조세에 대한 저항도 아주 적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서둘러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하나의 우리가 철학을 공유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면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우리 국민에게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 주자. 이 적극적 자유는 뭐죠?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권리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했을 때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실질적 기회 평등의 나라겠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정진할 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안 돼요. 거대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합의를 해야 되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세금을 더 냅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이 일을 하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입소문을 내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불행의 나라인데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우리 이웃과 공유하는 것. 이게 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정치가 보다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치로 거듭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구를 우리가 정식화해가지고 거대하게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죠? 네. 네, 고맙습니다.